은밀야단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깊은 산속에 맑은 호수가 빛나는 청연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푸른 물빛이 깊고 맑아 멀리서도 그 아름다움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전국 각지에서 보부상과 상인들이 오가는 교역의 중심지로 특히 월야루라는 큰 객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아름다운 집이라는 뜻을 가진 월야루는 청연 마을에서 가장 번창하는 객주였고 많은 나그네가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곤 했어요. 그 무렵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해질녘 청연마을 어귀의 한 나그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윤이라 불리는 이 젊은이의 모습은 평범한 행상과 다를 바 없었으나 그의 깊은 눈빛에는 보통 사람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슬픔과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죠. 등에 짊어진 보따리 하나가 강윤의 전 재산이었고 품속 깊이 간직한 작은 은목걸이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시작하리라. 강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청연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인 그는 가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화를 당한 후 혈혈단신 도망쳐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장사꾼으로 살아가려는 강윤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의 원한을 풀고자 하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를 지나던 강윤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앞에서 몇몇 불량배들이 나이 든 노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보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이 불효막심한 놈들, 어디 감히 노인을 괴롭히느냐? 강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량배들은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강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 중에 몸을 단련해온 강윤은 몇 번의 날렵한 동작으로 그들을 물리쳤지요. 불량배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달아났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이 노령한 몸을 도와주어. 노인이 고마움을 표하려 할 때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달빛보다 맑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월야루 주인의 딸로 어려서부터 객주 일을 도우며 자란 서연은 강인한 성품과 날카로운 눈을 지니고 있었지요. 서연은 서둘러 노인에게 다가갔고 그제야 강윤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강윤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담겨 있었으며 그것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시오? 서연의 질문은 차갑게 날아왔어요. 지나가는 장사치에 불과합니다. 어르신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돕고자 했을 뿐이지요. 강윤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서연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내 할아비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단다. 그저 지나가던 이가 아니라 하늘이 보낸 은인이야. 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월야루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이것이 강윤과 서연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운명의 실이 서서히 두 사람을 엮어가기 시작한 그 순간 청연마을의 푸른 호수는 그들의 만남을 고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강윤의 마음은 묘한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시간 떠돌며 살아온 강윤에게 이런 감정은 낯설면서도 따스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숨을 고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월야루는 마을에서 가장 번창하는 객주답게 밤늦게까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강윤은 서연 할아버지의 권유로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넓은 마당과 정갈한 방,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윤은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그 감각은 오래도록 유랑하던 강윤에게 낯설면서도 반가운 감정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새벽녘부터 월야루는 시끌벅적했습니다. 객주를 찾는 장사꾼들과 나그네들로 분주했어요. 강윤이 짐을 챙겨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서연의 할아버지가 강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시오? 제 갈 길이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서연의 아버지가 다가왔고 할아버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객주 주인 서도윤은 강윤을 유심히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일손이 부족한데 몇 달만 일해보시겠소. 숙식은 제공하고 품삯도 드리리다. 강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객주에서 일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
자신을 쫓는 이들의 눈에 띌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강유는 월야루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강유는 보통 사람들이 꺼리는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객방을 청소하고 장작을 패는 일까지. 강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월야루 사람들의 눈에 띄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강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강윤의 말투나 행동에서 묻어나는 묘한 기품이 평범한 장사치와는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연은 강윤이 혼자 있을 때 다가갔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보통 장사치라고 하기엔 글솜씨가 너무 좋더구나. 강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밤 서연의 할아버지가 건네준 책을 읽다가 무심코 남긴 글귀를 서연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어려서 서당에 다닌 적이 있을 뿐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러났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강유는 자신의 부주의함을 자책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날이 갈수록 강윤의 성실함은 월야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서연의 할아버지는 강윤을 아들처럼 아꼈지요. 그러나 서연만은 여전히 강윤을 경계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강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객주의 위험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강윤이 혼자 마당 한켠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강윤의 손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들려 있었지요. 빗물에 젖은 강윤의 얼굴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서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윤은 서둘러 목걸이를 품에 숨겼습니다. 강윤의 당황한 모습을 본 서연은 더욱 의심이 커졌지요. 대답해보라. 그 목걸이가 무엇이냐? 강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멀리서 객주 주인 서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마지못해 자리를 떠났고 강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강윤은 알지 못했지요. 서연의 마음속에 강윤에 대한 호기심이 작은 불씨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윤의 슬픔에 젖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빗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어쩐지 마음이 아려웠지요.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단순한 행상꾼일 뿐인가? 서연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수처럼 깊은 강윤의 눈동자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서연의 마음은 조금씩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월야루의 한 무리의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 일대에 숨어 지내는 죄인을 찾고 있다며 객주 안을 샅샅이 뒤졌지요. 강윤은 급히 뒤뜰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숨소리마저 거칠었습니다. 나를 찾는 것인가? 강윤의 생각이 혼란스러웠지요. 여기 수상한 자가 있다고 들었소만 객주 안에 낯선 사람은 없소. 우두머리 관원의 말에 객주 주인 서도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객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 손님들이 오고 가는 것이 일상입니다만 특별히 수상한 자는 없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을 찾고 계신지요? 관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수배장이었고 거기에는 강윤과 흡사한 인상착의가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수배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로 강윤이 아닌가? 이 자는 국가의 대역죄를 지은 흉악한 범죄자의 아들입니다. 만약 숨겨주거나 도와준다면 같은 죄로 다스려질 것이오. 서연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제껏 품어온 의심이 현실이 된 것 같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강윤의 슬픔에 젖은 눈빛과 성실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정말 흉악한 범죄자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객주에는 없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관원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더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서연은 강윤을 찾아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강윤을 발견했지요. 내가 관원들이 찾는 그 사람이지? 서연의 질문에 강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지요. 서연은 강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왜 말이 없는 것이냐? 내 물음에 답하라. 강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객주의 해가 될 수 없으니 그대로 떠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으나 내 눈에는 내가 흉악한 범죄자로 보이지 않는구나. 서연의 말에 강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껏 그를 가장 의심하던 서연이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있었지요. 그대는 왜?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다만 내 마음이 그대를 믿으라 하는구나. 그날 밤 서연은 강윤을 객주 뒤편 창고로 숨겼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지요. 촛불 하나 켜진 어둑한 창고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줘. 그대가 정말 누구인지, 왜 관원들이 그대를 쫓는지. 강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에 품어온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조정의 고관이셨습니다. 하지만 모함을 받아 역적으로 몰려온 가족이 화를 입었지요. 저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한없이 슬퍼 보였지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으나 그들의 세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결국 저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서연은 강윤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은 온기가 전해졌지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오. 내가 도와주리다. 그 말에 강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지내온 그에게 서연의 말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가까워지던 그 순간 청년 마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강윤을 더욱 각별히 살폈습니다. 객주일을 돕되 사람들의 눈에 너무 띄지 않도록 배려했지요. 강윤도 서연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점차 신뢰가 쌓여갔고 그 신뢰는 어느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월야루의 한 무리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위세등등한 모습이었지요. 모두가 그들을 대접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강윤은 그들 중 한 사람을 알아보고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의 가족을 몰락시킨 원수 중 하나였습니다. 저 자는 강윤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갈갈이 찢었지요. 서연은 강윤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를 급히 뒤뜰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얼굴이 하얗게 변했구나. 저들 중 한 명이 제 가족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서연은 강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오. 그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제발 참으시오. 강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행동했다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지요. 알겠소.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오면 내가 도와주리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하오.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지요. 그날 밤 객주에 묵는 손님들 사이에서 강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여기 수상한 자가 있다더군. 조정에서 쫓는 역적의 아들이라지. 이 말을 들은 서연의 아버지 서도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곧장 서연을 불러 물었지요. 그 머슴이 정말 역적의 아들이더냐? 내가 알고 있었느냐?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강윤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서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객주의 역적의 아들을 두었다가는 화를 입을 수 있다. 당장 내보내야 한다.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서연의 간절한 호소에도 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객주 전체의 안위를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서연은 강윤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대를 알아본 손님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십니다. 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요. 알고 있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그러나 서연은 강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서연의 눈동자는 호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함께 가겠소. 나도 그대와 함께 떠나겠소. 강윤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안 됩니다. 아가씨는 이곳에 남아야 합니다. 가족과 객주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이미 정했소.
그대 없는 이곳에 나는 머물 수 없소. 두 사람의 눈빛이 깊게 교차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포시 불어오며 나무숲을 흩날렸지요.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조용히 월야루를 빠져나왔습니다. 서연은 부모님께 짧은 편지만 남기고 강윤을 따라 나섰지요. 그들은 동이 트기 전 청년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소? 강윤의 물음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새벽녘의 첫 햇살처럼 따스했지요. 내 평생 처음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오. 어찌 후회하겠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면서도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새로운 삶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관원들의 추적을 피해 산길로만 다니며 마을에는 좀처럼 들어가지 못했지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강윤과 서연은 작은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폐가처럼 보였지만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그곳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쉬었다 가면 좋겠습니다. 아가씨께서 많이 지치셨을 테니. 강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았지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괜찮소. 하지만 그대도 쉬어야 할 것 같구려. 날이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서연의 말에 강윤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서연을 위해 자신의 피로를 감추려 했으나 그런 마음까지 서연은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 먼지를 털고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있네요. 하지만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살림살이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지요. 강윤은 주변을 둘러본 후 장작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집 주변의 땔감을 모아와야 했지요. 서연은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객주 주인의 딸로 살면서도 허드레시를 마다하지 않았던 서연은 손이 야물렀습니다. 바닥에 먼지를 쓸고 짚을 모아 잠자리를 만들었지요. 그때 그녀는 바닥 틈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비단천에 쌓인 작은 문서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레 펼쳐보니 그것은 옛관청의 문서였지요. 서연은 글을 익힌 덕에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사년 5월 5일 김학수의 영무 혐의에 관한 조사 보고서.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학수, 바로 강윤의 아버지 이름이었지요. 서연은 숨을 죽이며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에는 김학수가 누명을 썼다는 증거와 그를 모함한 이들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지금 월야루에 머물렀던 그 손님의 이름도 있었지요. 이것이면 강윤의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야.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문서는 강윤에게 새 삶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아가씨, 장작을 구해왔습니다. 강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문서를 숨기고 강윤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당장 알려주고 싶었지만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강윤의 이름을 씻을 수 있을지 서연은 밤새 생각했지요. 그날 밤 작은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산에서 따온 도토리와 강윤이 잡은 토끼로 만든 소박한 식사였지만 함께여서 더없이 풍성하게 느껴졌지요. 아가씨. 아니, 서연아. 강윤이 조심스레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존칭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지요. 서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여생을 바쳐 그대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드리리다. 약속하오. 강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손길로 서연의 손을 감싸주었지요. 서연의 눈에는 별빛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대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초가집 밖으로는 찬 바람이 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봄날의 따스함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초가집 문이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여러 명의 사내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역적의 자식을 찾았다. 저기 있다. 강윤과 서연은 놀라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월야루에서 본 그 손님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것을 기회로 삼아 강윤을 쫓아온 것이었지요. 서연아, 뒤로 물러서시오. 강윤은 서연을 감싸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5명이나 되었고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윤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았지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 아비처럼 내 놈도 역적의 이름을 쓰고 죽을 것이야. 자네들이 강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강윤은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수적 열쇠를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벽에 걸린 낡은 후미를 들고 뛰어들었지요. 감히 무고한 이를 해치려 하다니. 이 문서를 보아라. 서연은 품에서 발견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네들이 잠시 멈춰서는 틈을 타 서연은 강윤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달려가며 서연은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당신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숨 가쁘게 산길을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사내들의 횃불과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강윤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앞장섰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듯했습니다. 이쪽이다. 내가 낮에 보았던 동굴이 있소. 강윤의 인도로 두 사람은 바위 틈새로 몸을 숨겼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자리한 작은 동굴이었지요. 바깥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앉아있자니 그제야 서연이 말한 내용이 강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한 것이오? 아버지의 결백을? 서연은 천천히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강윤에게 건넸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도 그것이 관청의 문서임을 알아볼 수 있었지요. 강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찾았소? 초가집 바닥 틈에서 발견했어요. 아마도 당신 아버님을 조사했던 관리가 숨겨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어요. 강윤은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한이 풀리는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백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강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강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모든 말 없이도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강윤의 너른 가슴에 서연의 머리가 기대어졌고 그것은 마치 오랜 여정 끝에 찾은 안식처 같았지요. 이 문서를 조정에 올리면 그대의 이름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지요. 자네들이 지나간 것 같았으나 안전을 위해 그들은 밤새 동굴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내일 새벽 이곳을 빠져나가 한양으로 향하겠소. 이 문서를 조정에 올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강윤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된 것이었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겠소. 끝까지 그대의 곁에 있겠소. 밤이 깊어가고 동굴 안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서연이 몸을 떨자 강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지요. 서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강윤의 따스한 마음이 그녀의 가슴까지 데웠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시오.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강윤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서연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강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강윤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비친 달 같았지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강윤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연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감정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하게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지요. 새벽녘 두 사람은 조심스레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잔길을 따라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을 찾아 나섰지요.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때로는 숲속에 몸을 숨기고 때로는 지나가는 장터 구경꾼인 척 행색을 바꿔가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 무렵 한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문서를 조정에 올릴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양 외곽의 작은 주막에서 쉬고 있을 때였지요. 누군가 서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돌아보니 그곳에는 서연의 아버지 서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놀라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아버지,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도윤은 딸을 끌어안았다가 곧 강윤을 향해 녹이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이놈, 감히 내 딸을 데리고 도망치다니. 서도윤은 강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서연이 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원해서 따라 나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서연은 황급히 문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서도윤도 관청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도윤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분노는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사색으로 바뀌었지요. 이 문서가 진짜라면 그대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신 것이 분명하오. 서도윤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한 가문의 비극을 마주한 무게가 느껴졌지요. 강윤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문서를 조정에 올려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망극하옵게도 서연 아가씨께서 저를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서도윤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확신과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소. 한양에 영향력 있는 것이 있으니 그를 통해 이 문서를 올바른 곳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오. 강윤과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강윤의 입에서 장인어른이라는 말이 나오자 서도윤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그런 말은 이르네. 우선 진실부터 밝혀야 하지 않겠나? 세 사람은 그날 밤을 주막에서 머물렀습니다. 서도윤은 신뢰할 수 있는 하인을 불러 남몰래 준비를 시켰지요. 이튿날 새벽, 그들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은 온갖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사치들의 외침, 관리들의 위험 있는 걸음, 그리고 백성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어우러진 거대한 도시였지요. 강윤은 오랜 시간 그리워했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웠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서도윤은 그들을 한적한 곳에 잠시 숨게 한 후 혼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지요. 강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그대의 가족이 억울하게 당한 누명이 벗겨질 거예요. 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가씨, 접니다. 다행히 서도윤이 보낸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오시라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두 사람은 하인을 따라 조심스레 이동했습니다. 한양의 북촌 고택에 도착하자 그들을 맞이하는 이는 조정의 중신이었습니다. 그는 엄중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온화했지요. 그대가 김학수의 아들 김강윤이요? 강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온 자신의 본명을 다시 들으니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서를 살펴보았소. 그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해보니 그대 아버지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신 것이 분명하오. 이 사실을 임금님께 올리겠소. 강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지요.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께서 김학수의 무고함을 인정하시고 그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라는 명을 내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윤은 아버지의 이름이 씻겨진 것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당당히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강윤의 가족을 모함한 원수들을 처벌하는 일이었지요.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점차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윤은 서연을 데리고 한강가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소?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온 세상의 별빛이 담긴 듯했지요. 이미 오래전에 받아들였소. 그대의 슬픔도 기쁨도 모든 것을. 강윤은 품속에서 작은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지요.
어머니께서 내 짝을 만나거든 이것을 주라고 하셨소. 평생을 함께할 사람에게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윤이 조심스레 목걸이를 서연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은빛 장식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오. 강윤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명예를 회복한 양반가의 자제와 객주 주인의 딸로서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떠하든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봄이 다시 찾아온 청년마을. 월야루는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강윤과 서연의 혼례를 앞두고 객주 안팎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들이 한양에서 돌아온 지 반년, 강윤의 가문은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고 이제 그는 당당한 양반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강윤은 서연과 함께 객주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두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한 것이지요. 이리 놓고 저리 놓고 어이구 신부집이라 일이 바쁘다니까. 서연의 할머니는 혼례 음식을 준비하느라 종일 부산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혼례복을 입어보고 있었지요. 붉은 원삼에 화려한 비녀를 꽂은 모습은 마치 꽃 속의 꽃봉우리 같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와요. 꼭 선녀님 같아. 몸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지요. 마당 쪽에서는 강윤이 혼례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월야루의 주인이 될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손수 일을 거들었지요. 그런 강윤의 모습을 보며 서도윤은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위가 부지런하구만. 내 딸을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겠어. 서도윤의 말에 강윤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혼례 전날 밤 서연은 강윤을 뒤뜰로 불러냈습니다. 달빛이 호수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우리가 부부가 되는구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깊고 진실했습니다. 강윤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대를 만나기 전 내 삶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소. 하지만 그대는 나에게 빛이 되어 주었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것이었습니다. 혼례날 월야루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멀리서 온 손님들로 가득 찼지요. 강윤은 사무관대를 갖추고 당당히 서 있었고 서연은 아름다운 원삼을 입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신랑 신부, 대례를 올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을 올리고 잔을 나누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서도윤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던 것이지요.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 혼인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축하 소리가 월야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윤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뒤 강윤은 서연과 함께 청년마을의 푸른 호수가로 나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호수 물빛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이제 우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오. 강윤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지요. 더 이상 도망자도 의심하는 자도 아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한 쌍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소. 서연의 말에 강윤은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호숫가를 거닐었지요. 지는 해를 배경으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월야루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강윤과 서연은 객주를 더 크게 키웠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지혜와 인정을 구하러 찾아왔지요. 그들은 떠돌이 상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했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월야루는 단순한 객주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하오. 강윤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월야루는 청년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세월이 흘러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생겼고 가족의 행복은 더 커졌습니다. 강윤은 매일 밤 아이들에게 자신과 서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신분을 숨긴 머슴과 객주 처녀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아버님, 어머님은 정말 용감하셨군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윤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깊어진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윤과 서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청년마을의 푸른 호수처럼 깊고 맑게 흘러갔고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되었지요. 바람처럼 떠돌던 사람이 마침내 찾은 안식처.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분을 숨긴 머슴과 사랑에 빠진 객주 처녀의 운명을 바꾼 하룻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진정한 사랑의 힘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